최근에 나온 이자들의 과거 범행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정리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검이 확보한 건진법사 휴대전화 세대에서 검사와 경찰의 이력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처참한 일인데요. 네. 검사하고 경찰이 건진법사에게 민간인입니다. 네. 이력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막 보낸 데서 그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건희와 건진법사가 나눈 문자를 보면 네. 이 이력서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김건희가 22년 3월과 4월 사이에 건진이랑 문자를 하면서 이력서 보내보시죠. 그러니까 건진이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 쓰지 말래요. 하니 김건희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주고 이력서를 보내보라 그러고. 그 이력서 보내다. 이게 이거 빼박이야. 네. 그냥 뭐 이력서 수집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이력서를 건진에게 보내면 건진은 김건희에게 보내서 보내고. 인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요. 지금은 이제 2022년 문자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의 악행이 대통령 영부인일 때만 이루어질 일은 없잖아. 그렇죠, 없죠. 그 그렇지 전에도 않습니까? 있을 그 전부터 거예요. 네. 윤석열이 유력한 검사 시절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지 이거. 건진법사의 측근이 검사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특검에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던 2017년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건진법사 측근의 특검 진술 소개를 해주세요. 2017년 건진 법당에 검사 B 씨가 찾아온 곳을 목격했는데 건진을 만나고 나오는 B 검사와 또 마주치기도 했다. 네. 그런데 B 검사가 특정 지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게 해줘서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들었다. 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건진한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왔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그런데 건진법사 측근이 당시 건진법사하고 이 검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아주 또 자세하게 상세하게 또 알렸거든요. 그 측근의 전원 한번 좀 살펴볼까요? 건진 법사가 B 검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요즘 무슨 사건 맡고 있냐? 그러니까 검사가 요즘에 뭐 연예인 성추행 혐의 사건 맡고 있는데 이 연예인은 좀 구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건진이 야 인마 너 내가 불기소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 고모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를 이제 전원으로 A씨가 너무 자세한데? 그러니까 자세하죠.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이 검찰이 건진법사에서 나온 관봉의 띠지를 떼주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왜 건진법사를 저렇게 옹호해 줄까? 저런 관계 속에서 그 누군가가 건진서사의 인사에 도움으로써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 드는 거예요. 아니 건진이 본인의 신통력으로 저 사람이 인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는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하는 실제로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건진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저 양반들도 굉장히 치사스럽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건진 뒤에 어른거리는 그 그림자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검찰 내에서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가 무속인들과 손을 잡고 인사에 개입한다 이런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전부 다 알고 참여한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단죄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니 박은정 의원이 검사 시절에 이 얘기를 들었대. 네. 근데 그때는 너무 뭐 말도 말이 안 안 되잖아. 그래서 어디다 옮기지도 않았다는데 나오잖아. 그러니까 검사들도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인정했던 거고 네. 국민의힘도 김건희한테 총선 앞두고 당직자들 직급별로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 3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 저는
검찰 과거 사이가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검찰 내부에 있었던 이 부정한 인사. 일들 다 찾아내 가지고 그렇지. 결국은 사람을 징벌해서 속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법무부 훈령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때 김학의 사건을 추적하다가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사람이 이규원 이규원 이 양반이 역으로 손해봤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있었던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검찰 독재,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을 냈어요. 그냥 법무부 훈령으로 할 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라는 네. 것 때문에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검찰 인사를 건진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공천은 김건희 통해서 반반 네. 대통령이랑 했다 치고, 네. 군 인사는 노상원이 했잖아. 군 인사 기밀 자료 방첩사에도 없는 자료가 노상원 금고에서 다 나왔어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노상원을 통해서는 군 인사, 검찰은 건진을 통해서, 정당은 김건희가 직접. 망했어 대한민국.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이미 그 전에 인사 관련돼서는 아유. 경찰 간부도 건진을 통해서 인사하려고 했다는 얘기였고 네. 사실 윤석열, 김건희와 손을 잡기 전에도 그 건진이 스스로 물론 불려서 얘기한 걸 수 있지만 그 얘기 처음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초선 의원들은 법당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여의도 정치권에 자기들의 발판이 없잖아요. 근데 건진은 영향력이 있는 브로커급이고 브로커를 넘어서는 존재인 거고 이미 그런 틀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또 무속이야. 연결돼 있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힘을 당신한테 더 실어줄 거고 이 사람은 정치권과도 연결시켜 줄 거고 그러니까 윤핵관에 대해서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도록 윤핵관 쟤들이 내가 추천한 사람 안 받는다는 데라고 김건희한테 바로 찌를 만큼의 영향력을 맞습니다. 그때는 누렸던 거죠. 네. 제가 조금 아. 이게 SBS 단독 보도잖아요.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중요하고 큰 뉴스를 왜 이제서야 우리가 알았을까 하고 봤더니 지난 6월에 이 측근 A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게 남부지검이다. 에이, 아이고, 신흥석이 나와. 신흥석이. 신흥석이 너 야, 진짜. 신흥석이 나와. 저도 이제 같이 남부지검 신흥석에 대한 알레르기가 아, 있죠. 아. 기사 보니까 서울 남부지검이 이미 6월에 이거를 진술을 받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된다. 알게 된 것도 특검에서 이 A 씨를 다시 불러가지고 내용 확인해가지고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럼 결국 띠지 건도 건진 신흥석이. 관봉이고, 예, 그다음에 신흥석이. 이 건도 건진으로 이어지는 거면 예, 신흥석. 신흥석이. 네. 신흥석이. 심각하다. 신흥석이. 심각해. 신한저축은행 대표 동서지간. 그렇죠. 네, 신응석이 얼굴만 곱상한 신응석이. 한명숙 전 총리 그 사건 때 그 재소자들 불러다가 네. 그 집체 교육 시켰던 네. 그 사람입니다. 그게 신응석이에요? 예. 그거는 신흥석, 어미준 어미준 아니에요? 둘 다 같이 둘이 했던 같이 거예요. 했어. 신흥석, 어미준. 어. 집체 교육했던 그 아. 팀이에요. 그 팀 멤버예요. 아, 신응석이. 와, 진짜 이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응석이. 아무튼 이거 좀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 신응석이까지 지금 그 수사관들 2명만 입건됐다는데 띠지 그 위에까지 관련해서.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띠지 관련해 가지고. 네. 이 밖에도 김건희 씨가 특히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마치 대통령과 같은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분야가 있죠.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그런데 김 씨와 통화를 했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살펴보니 민간인이었다가 문화예술 관련 공직을 맡게 됐던 이들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통화 상대 중엔 문체부 장관도 있었는데요. KTV가 2023년 10월 청와대 관저들에서 예산 8,600만 원을 들여 무관중으로 진행한 국악공연. 그런데 김건희 씨가 관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황제 관람 의혹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 등이 공연 전 참석하면서 답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국악공연 당일 황상훈 당시 문체비서관, 정용석 신수진 선임행정관 등과 같이 사전에 오셨죠? 사전 답사를 진행한 것으로 지목된 신수진 당시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 행정관은 2023년 8월 말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9분 11초. 당시엔 행정관도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통화 뒤인 9월에 선임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인 2024년 7월 문체비서관으로까지 승진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 신 전 비서관에게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른바 김건희 인맥으로 알려진 문학의 인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문체부 산하 기관장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저녁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도 초청받은 걸로 알려진 김성원 당국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8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이후 11월 김 교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초대 관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듬해 성희롱과 갑질 논란이 터져 사임했습니다. 김 교수에게 통화 내용을 물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관장 인사 직전에 당사자에게 연락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에 콘텐츠 업체 대표 김일호 씨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 김 여사가 김일호 대표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김 대표는 김 여사가 과거 애니메이션 사업을 했을 때 인연을 맺었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김건희 씨가 젊은 기업인이 이사장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부탁해 이사장을 맡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4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박 전 장관과 2분가량 통화를 한 겁니다. 박 전 장관은 MBC에 김건희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2분가량의 통화 기록이 있다고 되묻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